우리 집안의 시장 아줌마가 어머니라니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벌 장남의 차가운 선언. 이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전국이 주목한 충격의 기자회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도 가슴 저린 사연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새벽 5시 서울 중구의 오래된 전통시장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상인들의 부지런한 발걸음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곳이 바로 복순네 반찬가게입니다. 최복순, 72살. 허리가 구부정하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릅니다. 밤새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하나씩 진열대에 올리면서 복순은 또 하루를 준비합니다. 간장게장의 윤기나는 색깔, 무생채의 새하얀 빛깔, 콩나물 무침의 아삭한 모양새, 시금치나물의 진한 초록빛. 이 모든 것들이 복순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복순의 손은 거칠어져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장사를 하며 생긴 굳은 살들이 손가락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과 칼 자국들이 세월의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만든 음식만큼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깊은 맛이 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손맛이라고 부르지만 복순에게는 그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일 뿐입니다. 가게 안쪽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함께 색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복순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의 복순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는 희망이 가득했고 미래에 대한 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머, 복순 사장님.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순댓국집 사장인 영숙이 인사를 건넵니다. 영숙도 복순과 비슷한 나이지만 복순보다는 훨씬 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잘 되어서 손자 손녀까지 안고 사는 영숙을 볼 때마다 복순은 묘한 부러움을 느낍니다. 영숙의 가게에는 늘 자식들이 찾아와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잠이 없어져서 말이야. 그냥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게 나아. 그래도 몸 생각해서 좀 쉬셔야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복순 이모 혼자 계시니까 안쓰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숙의 걱정 어린 말에 복순은 쓸쓸한 웃음을 짓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정말 혼자입니다. 자식도 남편도 그 누구도 없이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들고, 때로는 이런 생활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특히 명절이나 휴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장이 북적거리기 시작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 아침장을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이 복순의 반찬가게 앞에 줄을 섭니다. 복순은 각자의 취향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은 짜지 않은 무생채를 좋아하고 박 아주머니는 콩나물 무침에 참기름을 많이 넣은 것을 선호합니다. 이 과장 부인은 간장게장을 사갈 때마다 꼭 이게 제일 맛있어요라고 말합니다. 복순 사장님, 오늘도 간장게장이 최고네요. 이런 손맛 어디 가서 못 찾는다니까요. 우리 남편이 다른 데서 파는 간장게장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단골 아주머니가 간장게장을 맛보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복순은 잔잔히 웃지만 눈빛이 어딘지 공허합니다. 고마워요. 그래도 혼자 사는 사람은 늘 마음이 허전하네요. 이렇게 맛있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견디는 것 같아요. 복순의 말에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복순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건넬 수 없습니다. 시장 사람들 모두 복순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러워합니다. 젊었을 때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가끔 복순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바빠집니다. 회사원들이 도시락 반찬을 사러 오고 집에서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아주머니들이 찾아옵니다. 복순은 쉴 틈 없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합니다. 다른 가게들은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지만 복순의 가게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복순은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시장 골목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골목 저편으로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뭔가를 조르는 듯 보이고 엄마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 모습을 보는 복순의 눈가에 슬픔이 스칩니다. 내 청춘, 내 아이, 내 사랑, 다 빼앗기고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복순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23이었던 복순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다정한 눈을 가진 그 사람. 가난하지만 성실했던 복순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던 그 사람. 함께 미래를 꿈꾸던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집안에서는 복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딸이라는 이유로,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문벌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순을 밀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의 압력에 못 이겨 복순을 떠났고 뱃속에 있던 아이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때의 아픔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복순의 인생은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해봤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청소부, 공장 일, 가정부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3군데씩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돈을 모아 이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복순은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더 용감했다면, 더 똑똑했다면, 더 당당했다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아이를 지킬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후회해봐야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또 살아내야지. 복순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립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작은 반찬 가게가 복순에게는 전부입니다.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희망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시장의 하루도 서서히 마무리됩니다. 복순은 남은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고 가게 앞을 깨끗이 치웁니다. 내일 또 시작될 하루를 위해서입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전등을 끄면서 복순은 또 하루가 지나갔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순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별 몇 개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보던 그 별들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평생 이런 하루의 연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순은 모릅니다. 바로 내일 운명을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가 다시 복순의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복순의 반찬 가게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진 시간, 복순은 늘 그렇듯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평온함을 더해줍니다. 그때 가게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새,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게 앞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복순은 처음 보는 손님이라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하지만 남자는 반찬을 사러 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복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최복순 씨 맞으십니까? 복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복순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남자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편지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를 보시겠습니까? 남자가 정중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복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복순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체가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손으로 쓴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언젠가 꼭 찾을 거다. 내 사랑, 복순아. 편지 끝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은 편지를 들고 있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씨체, 이 말투, 모든 것이 50년 전 기억을 되살려냈습니다. 이게 그 사람? 복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복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 사람의 편지였습니다. 남자는 복순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당신의 아들입니다. 복순은 편지를 들고 있던 손을 놓쳤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순은 남자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남자의 눈매가 익숙했습니다. 자신의 눈매와 닮아 있었고 동시에 오래전 사랑했던 그 사람의 모습도 겹쳐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복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이현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현우입니다. 김 회장의, 아니, 제 아버지의 성이 아닌 다른 성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5년 전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는 저에게 이 편지를 주시면서 당신을 꼭 찾아뵈라고 하셨습니다. 복수는 말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설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는 급히 복순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복순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아, 이게 꿈이냐?
내 아이가 눈앞에. 복순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이가 이제 다 큰 어른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맞으시죠? 현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친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키운 어머니와는 전혀 닮지 않았고 아버지도 항상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는 현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닮아 있었고 동시에 그 사람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구나. 복수는 현우를 꼭 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안아보는 아들이었습니다. 현우도 복순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의 가게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낯선 남자가 복순을 안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복순과 현우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에서 자랐지만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키운 어머니는 자신을 차갑게 대했고 아버지는 늘 미안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라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하시면서요. 복수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5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서러움과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다고. 복순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현우는 복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메워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과 현우가 서로를 확인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5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이 기적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현우는 복순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현우는 복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은 차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현우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재벌가의 차남입니다. 김 회장의 둘째 아들로 자랐어요.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재벌가라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런 집에서 자랐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벌가라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세요. 하지만 저는 그 집안에서 늘 이방인 같았어요. 어머니, 아니, 키운 어머니는 5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그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모두 충격이었습니다. 키운 어머니는 저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늘 저를 차갑게 대하셨죠. 형도 저를 경계했고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여인이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는 제게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라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하시면서요. 현우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최근에 쓰신 편지예요. 어머니를 꼭 찾아뵈라고 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김 회장의 진심 어린 참회와 함께 현우에게 친어머니를 찾아 효도하라는 간절한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세요. 키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다고, 그래서 더욱 죄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게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돌리자 시장 아주머니들 몇 명이 가게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요즘 매일 젊은 남자랑 만나고 있대. 그 남자 옷차림 보니까 돈 있어 보이던데? 설마 복순이 나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복순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현우도 상황을 눈치채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자주 찾아와서 오해를 사게 한 것 같네요. 아니야, 괜찮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복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장에서는 소문이 금세 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이 가게를 열자마자 영숙이 달려왔습니다. 복순아, 큰일 났어. 소문이 벌써 시장 전체로 퍼졌어. 무슨 소문? 복순이가 재벌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 그리고 그 아들이 찾아왔다는 얘기까지. 복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확한 정보가 퍼진 걸까요? 영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어제 그 남자 뒤를 따라가 봤는데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가더래.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진짜 재벌가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순식간에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순의 가게 앞에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복순이가 김 회장의 첫사랑이었다는 얘기야? 지금도 김 회장이 살아계시다면서? 부인은 몇 년 전에 죽었다고 하던데? 어쨌든 복순이가 재벌가와 연결이 있다니 세상 참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을까?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복수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스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오후에 현우가 다시 찾아왔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대놓고 현우를 구경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현우는 복순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하고 싶지만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 그때 한 아주머니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말을 거의 섞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순 씨, 정말 이분이 재벌가 아들이에요? 그럼 김 회장이 곧 찾아오시는 건 아니죠? 노골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복순은 당황했지만 현우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순 어머니의 아들 이현우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어머니를 직접 찾아뵐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세요. 어머, 정말이네. 그럼 로맨스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순에게 갑자기 친근하게 굴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질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현우는 복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지금까지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키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5년 동안 계속 고민만 하고 계세요. 복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50년 동안 쌓인 원망도 있었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생각 안 한 건 아니야.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 현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재결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장 골목에는 여전히 복순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곧 시장을 넘어 더 큰 세상으로 퍼져나갈 예정이었습니다. 현우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의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고 복수는 하루하루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현우가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직접 찾아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복순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5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본다는 것,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온다고?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복수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져보았습니다. 72살의 늙은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시장 입구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7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회장이었습니다. 복순이 50년 전에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복순의 가게로 걸어왔습니다.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고 얼굴에는 긴장과 미안함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복순은 가게 안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김 회장이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순아. 김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순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당신. 복순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우가 자리를 비켜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순아, 미안하다. 김 회장의 첫마디였습니다. 복순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복순의 목소리에는 50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버렸잖아. 내 아이까지 빼앗고. 김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지켜주지 못한 거야. 김 회장은 눈을 감으며 50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널 내쫓았다. 그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겁쟁이였지. 복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핑계가 돼? 나 혼자 아이 낳고 혼자 키우려고 했는데 그마저 빼앗아간 게 당신들이잖아. 김 회장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널 찾을 수가 없었어.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여인도 내 탓으로 불행했어. 나는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었고 그녀도 그걸 알고 있었지. 평생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살았던 거야.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5년 전 그 여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임종 직전에 나에게 말했지. 이제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복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김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남은 평생 난 죄인으로 살았다. 널 버린 죄, 아이를 빼앗은 죄, 그리고 아내를 불행하게 만든 죄까지.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억눌렀던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었어. 나는 50년을 혼자 살았어. 김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의 세월, 서로를 그리워했던 시간들이 눈물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 회장의 방문이 금세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분이 진짜 김 회장이야? 복순이랑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둘 다 울고 있는 것 같던데? 현우는 밖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막으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김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복순아,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복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늘 내 생각을 했어. 너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원망하고 있을까? 김 회장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복순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왜 진작 찾지 않았어? 겁이 났어. 너를 더 힘들게 할까봐. 내 평온한 삶을 흔들까봐. 김 회장은 복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내가 널 지켜주고 싶어. 복순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그리움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동안 나를 생각했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김 회장의 대답에 복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아, 오늘은 이만 가볼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이 일어서서 가게를 나섰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김 회장이 떠난 후 복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가슴이 아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알려지면서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김 회장의 첫째 아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평온했던 복순의 삶에 진짜 시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과의 재회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순은 매일 복잡한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김 회장은 약속대로 매일 찾아왔고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복순이가 김 회장이랑 매일 만나고 있다면서? 둘이 다시 사랑에 빠진 거 아니야?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로맨스가 있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복순에게는 부담이었지만 김 회장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50년 동안 혼자였던 삶에 다시 온기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순의 가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오만함과 차가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현우와 닮은 구석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전혀 달랐습니다. 혹시 최복순 씨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복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김태준입니다. 김 회장의 첫째 아들이죠. 현우의 형입니다. 복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우의 친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에서는 형제보다는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현우의, 네, 현우의 형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놈을 형제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태준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복수는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를 그만 놔두세요. 복수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요구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왜 아버지가 매일 여기 오시는 거죠? 왜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죠?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상해지셨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시장 아줌마가 들어온다니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태준의 말에 복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장 아줌마라는 표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단지 아들을 찾은 것뿐이에요. 아들이요? 현우는 분명 제 배다른 동생이지만 저는 그놈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더더욱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태준의 모독적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현우를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나쁘게 말한다고요?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놈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항상 현우만 예뻐하셨어요. 정작 정실 부인의 아들인 저는 뒷전이었고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오랜 질투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당신을 용납할 수 없어요. 현우의 친어머니라니 이제 아버지가 더욱 현우 편만 들겠네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은 그런 복순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태준은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10억? 100억? 재산 다툼은 이미 현우와 제가 할 몫이니까 당신은 끼어들지 마세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아니면 현우를 통해 우리 가문에 들어오려는 속셈인가요? 태준의 비웃음에 복수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제발 그만 가주세요. 가기 전에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만약 계속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신다면 이 시장에서 더 이상 장사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태준의 협박에 복수는 몸을 떨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한마디면 이 시장 전체가 재개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태준이 떠난 후 복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복순을 둘러쌌지만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복순아, 괜찮아? 영숙이 복순을 부축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 진짜일까? 정말 시장을 재개발할 수 있을까? 다른 상인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시장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스포츠 신문에 복순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재벌 회장 첫사랑 찾았다.
그런데 정체는 재산 노린 사기꾼? 김 회장을 유혹하는 시장 아줌마의 정체.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순이 김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우가 가짜 아들일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복순은 신문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장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순을 동정하던 사람들도 점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재벌가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김 회장이 매일 오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복순의 가게에 손님들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외면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시장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는 것 같아 복순은 절망했습니다. 현우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현우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이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질투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정말 죄송합니다. 복수는 현우를 붙잡았습니다. 현우야,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 너까지 힘들어지면 안 돼. 나는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 나타나지 마.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복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과 김 회장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좁은 방에서 혼자 흐느꼈습니다. 내가 또 버려져야 하는 거야? 내 아들 앞에서도. 김 회장도 비서를 통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저지른 일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복순이 상처받았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복순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혼자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복순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복순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태준의 협박과 언론 보도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순의 가게는 한산해졌고 시장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매일 마음고생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김 회장과 현우는 계속 찾아오려 했지만 복순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현우가 가게 밖에서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가게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해요. 이렇게 숨어 계시면 안 돼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복순은 문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현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은 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아. 김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복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야. 문 열어줘. 김 회장의 간청하는 목소리에 복순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 달랐습니다. 야윈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순아, 왜 이렇게 혼자서 고생하고 있어? 김 회장이 복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복순은 손을 뒤로 뺐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정말 그만해요. 복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한 짓 다 알고 있어. 정말 미안해. 김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처연했습니다. 복순아, 용서해줘. 내가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웠어. 복순은 김 회장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김 회장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김 회장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들어오세요. 가게 안으로 들어온 김 회장은 현우와 함께 복순 앞에 앉았습니다. 복순아, 태준이 일은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언론에 나온 기사들도 모두 정정보도하도록 하겠어. 김 회장의 말에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박힌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바꿀 거야. 현우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요. 형한테 똑똑히 말해줄 거예요. 복수는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현우야, 너는 그 집안에서 살아야 해. 형과 다투면 안 돼.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현우의 단호한 말에 복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 회장이 복순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복순아, 5년 전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매일 너를 생각했어. 너에게 사과하고 싶었고 다시 함께하고 싶었어. 복수는 김 회장의 품에서 오랜 세월 눌러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나도 힘들었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현우도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들어보니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태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준아, 아버지가 무릎까지 꿇으셨다면서요? 이 여자 때문에? 태준의 말에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만해라, 태준아. 안 됩니다. 아버지가 이 여자한테 이용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준이 복순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복순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때 현우가 일어났습니다. 형, 그만해요. 너도 닥쳐.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형제가 대립하는 모습을 본 복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복순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저 때문에 형제가 싸우는 건 원하지 않아요. 김 회장이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아, 이 여인은 내 첫사랑이야. 그리고 현우의 친어머니고. 그런 걸 왜 지금 와서 인정하세요?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태준의 말에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도 미안해. 하지만 내가 진정 사랑했던 사람은 복순이었어. 김 회장의 고백에 태준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예요? 그냥 의무감으로 키우신 거예요? 그건 아니다. 너희도 내 소중한 아들들이야. 말로만 그러시지 마세요. 평생 현우만 예뻐하셨잖아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복수는 그제야 태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태준 씨, 복순이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현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태준은 복순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사라지세요. 우리 가족에게서 완전히 사라져요. 태준아, 김 회장이 소리쳤지만 태준은 이미 돌아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복순은 결심했습니다. 현우야, 나는 이제 정말 그만할게. 어머니, 너와 아버지가 행복해야 해. 내가 있으면 계속 문제만 생길 거야. 김 회장이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돼. 이번엔 절대 널 놓치지 않을 거야. 복순은 김 회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이번엔 내가 널 지켜줄게. 현우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지킬게요. 더 이상 아무도 어머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복수는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이 장면을 보며 복순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의 진심과 현우의 효심을 보고 나니 복순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준과의 갈등,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라는 더 큰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과 현우의 지지를 받은 복수는 조금씩 용기를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순이 가게를 열려는데 시장 입구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호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 왜 여기 있는 거야?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복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손님들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 출입을 꺼리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현우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놀란 얼굴을 하고 있어? 형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해요. 오늘 오후 3시예요. 복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준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은 분명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왜, 무슨 내용으로? 어머니와 저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지만 분명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일 거예요. 형의 성격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현우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김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태준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방송사 카메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정중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그룹 태준 전무입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태준은 준비된 원고를 펼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최근 우리 가족과 관련해서 떠돌고 있는 각종 루머들과 축축성 보도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복순과 현우는 시장의 작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복순이라는 여성이 우리 아버지에게 접근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접근 방식과 목적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복수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특히 이현우라는 남성이 정말 우리 아버지의 친아들인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편지나 주관적인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셨나요? 아직 정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어떤 법적 권리나 상속 관련 사안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가족의 공식 입장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김 회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회장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태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최근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계십니다. 50년 전의 일을 들먹이며 교묘하게 접근한 이 여성에게 감정적으로 현혹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태준의 말에 현우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놈이 아버지까지 치매 걸린 사람 취급하고 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복수는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태주는 더욱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우리 그룹을 겨냥한 치밀한 음모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우리 그룹의 경영권을 흔들고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이런 스캔들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복순이라는 여성이 단순히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사람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안을 단순한 개인적인 가족 문제가 아닌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 의뢰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시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각종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복순의 가게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복순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정말 김 회장의 아들을 낳으신 게 맞나요? 경쟁사와 어떤 연결이 있나요? 돈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복수는 기자들의 거센 질문 공세와 플래시 세례에 놀라서 가게 문을 급히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며 취재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김 회장을 보자 기자들이 일제히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태준 전무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최복순 씨와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있나요? 김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 말들을 모두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수는 내 첫사랑이고 현우는 확실히 내 친아들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누구의 사주도 받지 않은 순수한 재회다. 김 회장의 선언에 기자들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는 하실 건가요? 당연히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헛된 의혹들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김 회장은 기자들을 뚫고 복순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순은 김 회장을 보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복순아. 내 큰아들이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할 줄 몰랐어.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사기꾼으로 보고 있어요. 김 회장은 복순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이제 시작이야.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선언할 거야. 태준의 기자회견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 회장은 약속대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우와의 친자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복순과 현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김 회장은 검사 결과를 들고
직접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그룹 본사가 아닌 복순의 시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왜 하필 시장에서 하려고 하세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순이가 평생 살아온 곳에서 해야지. 그래야 진정성이 전해진다. 오후 2시 시장 입구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방송국 중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헬리콥터까지 상공을 맴돌았습니다. 복순의 가게 앞에 임시 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복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현우와 함께 무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사 결과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전 제 큰아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김 회장이 검사 결과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이현우는 99.9% 확률로 제 친아들이 맞습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현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김 회장의 친아들이고 이분은 제 친어머니입니다. 현우가 복순을 무대로 안내했습니다. 복순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나타난 것입니다. 태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태준이 무대로 올라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김 회장이 태준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한 짓들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모르겠느냐? 저는 회사를 지키려고 한 것뿐이에요. 회사를 지킨다고? 무고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고 내 아들을 가짜로 만드는 게 회사를 지키는 일이냐? 김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주겠다. 나는 오늘부터 현우에게 경영권을 물려줄 것이다. 이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는 장남이에요. 장남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승계받는 시대가 아니다. 능력과 인품을 보고 결정하는 거야. 김 회장은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야, 너는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고 가족을 소중히 여겼다. 그런 내가 우리 그룹을 이끌어가기에 적합하다.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가 괜찮다.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내 곁에서 지혜를 줄 거야. 김 회장이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아,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널 무시하지 못한다. 태준은 결국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복순과 결혼할 것입니다. 5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복순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복순이 언니 정말 대단해.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시장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순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모두 사과했습니다. 복순아, 미안해. 우리가 너를 오해했어.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복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원망할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몇 달 후, 복순의 반찬 가게 앞.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릅니다. 가게는 더 크고 깔끔하게 새로 단장되었고, 현우가 매일 어머니를 도우러 나옵니다. 어머니, 오늘도 간장게장이 인기네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도와주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 복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회장도 매일 찾아와 소박한 한 끼를 함께 나눕니다.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복순과 함께 장사를 돕기도 합니다. 복순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태준 형을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하면 어떨까요? 김 회장과 복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놈이 너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하지만 형도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형 나름대로는 회사를 지키려고 한 것 같아요. 복순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너는 정말 마음이 넓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키워주셔서요. 원망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 있다고 배웠어요. 김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은 가족이지. 태준이도 다시 기회를 주자. 며칠 후 태준이 복순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태준이 복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복순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그날부터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복순의 작은 반찬 가게는 이제 온 가족이 모이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복순은 매일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 청춘이 비참하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랑은 죽지 않았고 가족은 결국 돌아왔다. 너무 늦었지만 내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왔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행복. 복순의 얼굴에는 이제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